여러분, 오늘 버린 쓰레기 봉투 값이 중동의 폭탄 값이랑 연결돼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 잠깐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이랑 이란이 쏘는 미사일이 우리 집 쓰레기통을 위협한다고요? 웃기는 소리 같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순간 정부가 전국 기초지자체에 긴급 공문을 내렸습니다. 내용은 딱 하나였습니다. 지금 당장 종량제 봉투 재고 파악하라. 종량제 봉투. 맞습니다. 여러분, 집 싱크대에 서랍 안에 넣어놓은 그 흔한 쓰레기 봉투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이 물건이 지금 중동의 전쟁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쟁터에서 날아온 총알이 어떻게 마트 진열대까지 날아올 수 있는 건지 오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주방에서 중동 전쟁의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19일 조용하던 월요일 아침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에 이메일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발신자는 환경부였고 제목은 이랬습니다. 종량제 봉투 재고 현황 긴급조사 협조 요청. 담당 공무원들도 처음엔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쓰레기 봉투? 갑자기? 왜?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니 단순한 행정조사가 아니었습니다.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는 표현이 담겨 있었거든요. 현재 창고에 얼마나 쌓여 있냐는 질문 뒤에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공급이 끊길 경우 몇 주치를 버틸 수 있냐는 거였습니다. 그제서야 지자체들도 눈치를 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고 조사가 아니라 공급 위기에 대비하는 경보였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종량제 봉투는 단순한 봉투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물건이에요. 이걸 안 쓰면 쓰레기를 못 버립니다. 못 버리면 도시 전체가 쓰레기로 마비됩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환경미화원 파업, 당시 사흘 만에 거리가 쓰레기 산으로 변했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 상황이 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경보가 울린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위기의 진원지가 우리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어디서 온 위기일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지구를 반바퀴 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각, 페르시아만 어딘가에서는 미군 함정과 이란군이 서로를 향해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전쟁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서울 어딘가의 쓰레기 봉투 공장 사장님 귀에 들어오는 순간 그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다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가 지나는 길목입니다. 이 길이 막히는 순간 국제 원유 시장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원유?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원유가 자동차 기름이나 난방유하고만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 일상 속 플라스틱 제품 대부분이 원유에서 나옵니다. 페트병, 비닐백, 그리고 쓰레기 봉투까지. 전쟁은 단순히 군인들이 총을 쏘는 사건이 아닙니다. 전쟁은 경제의 혈관을 끊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혈관 안에는 여러분의 쓰레기 봉투를 만들 원료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앞으로 뉴스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경제에서 원유는 혈액입니다. 산업이라는 몸체가 움직이려면 반드시 이 혈액이 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국제 원유 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산유국들의 공급 불안 심리가 커지고 선물 시장에서는 투기 세력까지 가세해 유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나면 기름값이 오른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게 쓰레기 봉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유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항공사나 해운사만이 아닙니다. 석유화학 산업 전체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원유는 정제 과정에서 여러 물질로 쪼개지는데 그 중간 산물들이 모든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가 상승은 단순히 주유소에서 몇백 원 더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충격파는 산업 생태계 전체로 퍼져나가고 결국 소비자 손에 들린 쓰레기 봉투 한 장 가격까지 건드립니다. 그렇다면 원유에서 쓰레기 봉투까지 이어지는 정확한 경로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화학적 연결고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의외로 쉽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깐 화학 시간입니다.
걱정 마세요. 딱 30초면 됩니다. 원유를 정제하면 여러 물질이 나옵니다. 휘발유, 경유, 등유, 그리고 그 중에 나프타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나프타가 바로 우리 이야기의 핵심 열쇠입니다. 나프타를 다시 가공하면 에틸렌이 나오고 에틸렌을 중합하면 폴리에틸렌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폴리에틸렌이 바로 쓰레기 봉투의 뼈대입니다. 즉, 원유, 나프타, 에틸렌, 폴리에틸렌, 쓰레기 봉투. 이 순서입니다. 원유 값이 오르면 나프타 값이 오르고 나프타 값이 오르면 폴리에틸렌 가격이 오르고 결국 쓰레기 봉투 원가가 치솟는 구조입니다. 전 세계 유가 변동이 우리 쓰레기 봉투 원가에 직격탄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원가 상승만으로도 버거운데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폴리에틸렌 출고를 줄이고 재고를 쌓기 시작했거든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이 폭등합니다.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 길고 어려운 이름이지만 이 단체가 최근 발표한 수치는 매우 단순 명료합니다. 이달 폴리에틸렌 공급가가 톤당 20만 원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는 최대 4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추가 인상이 통보됐습니다. 톤당 80만 원이 감이 안 오신다고요? 비교해 드릴게요. 지난해 같은 시기 폴리에틸렌 톤당 가격이 약 130만 원대였습니다. 여기에 80만 원이 추가되면 가격이 60% 가까이 뛰는 겁니다. 쓰레기 봉투 한 장 원가에서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원료 가격이 60% 오른다는 건 봉투 한 장 원가가 최소 30%에서 40% 이상 뛴다는 의미입니다. 당장 소비자 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제조업체들이 버틸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마진이 사라지는 순간 공장은 생산을 멈출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수도권의 한 종량제 봉투 제조업체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가격으로는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다. 차라리 공장을 멈추는 게 낫다. 그리고 그 위기는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숫자가 이 사태의 핵심입니다. 종량제 봉투 제조업체들이 정부에 긴급 SOS를 친 건 단순히 가격 문제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미 폴리에틸렌 재고가 1개월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달 뒤엔 원료가 바닥날 수 있다는 겁니다. 1개월, 이 숫자가 왜 무서운 건지 설명드릴게요. 종량제 봉투 제조는 원료 수급부터 생산, 포장, 유통, 납품까지 통상 2개월에서 3개월의 리드타임이 필요합니다. 즉, 지금 당장 원료를 새로 주문해도 실제로 봉투로 만들어져 마트에 깔리려면 2달 이상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재고는 한 달치밖에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이미 위기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글로벌 공급망 이슈 때문에 해외 폴리에틸렌 수입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대체 원료를 구하려 해도 가격이 2배 가까이 뛴 상황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지자체가 창고에 비축해둔 봉투 재고로 버티는 시간은 기껏해야 2에서 3주. 그 이후의 시나리오는 아무도 쓰고 싶지 않은 결말입니다. 자, 그럼 당장 내일부터 쓰레기 봉투를 못 사는 건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당장 마트에서 쓰레기 봉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비축해둔 재고가 있습니다. 환경부의 긴급 재고 조사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평균 사주에서 6주치의 완제품 봉투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이어집니다. 공황 상태로 마트 달려가서 봉투 사재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단기적으로입니다. 4주에서 6주 후를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지금처럼 제조업체들의 생산이 원료 부족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비축 재고가 소진되는 순간 공급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소식이 퍼지면서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봉투 사재기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공황 구매가 시작되면 평소엔 멀쩡하게 유지됐을 재고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장지 대란, 마스크 대란. 우리 모두 기억하시죠? 실제 공급량 문제보다 심리적 공황이 더 큰 대란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침착함이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다만 정부와 제조업계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 사태는 단기 불안을 넘어 장기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 종량제 봉투를 약 18억 장 소비합니다.
여기에 재사용 봉투까지 더하면 그 숫자는 훨씬 커집니다. 18억 장. 이걸 하루로 나누면 하루에 약 500만 장입니다. 5초에 한 장씩 버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수요를 뒷받침하는 공급망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전쟁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이란 핵 협상은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이고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은 구조적으로 반복됩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위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폴리에틸렌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 미국산 폴리에틸렌 수입선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제조업체에 대한 원료 비축 지원입니다. 비상시 원료를 국가 차원에서 비축하고 공급하는 체계가 없다는 게 이번 위기로 드러났습니다. 셋째, 대체 소재 연구 가속화입니다. 석유 기반 폴리에틸렌을 대체할 바이오 기반 소재 개발의 속도를 내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석유 기반 공급망에 취약하게 연결돼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경고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쓰레기 봉투 대란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아래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경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 우리 일상과 맞닿은 이야기로 계속 찾아오겠습니다.